네, 안녕하세요. 크랭크입니다. 지난번에는 카스텀 스낵핏이 수로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잖아요. 설명을. 오늘은 이제 수로를 이제 이 튜브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떻게 이제 밴딩을 하고 커팅을 하고 피팅과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PET 지관이고요. PET 지관은 보시면 이렇게 딱딱해요.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렇게 그러지 않고요. 대신에 힘줘서 하면은 이제 부러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히 다뤄주시고요. 이 피팅 같은 경우는 베로우사의 컴프레션 피팅입니다. PET 지간 피팅이고, 이 PET 지간은 외경 16mm 짜리고요. 구입하실 때는 피팅과 PET 지간의 그 외경 사이즈를 고려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내경은 관계가 없고 외경만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십니다. 요거는 이제 이 PET 지간 커팅하는 커팅기고요. 비치 파워 제품이고요. 뒤에 이제 리모도 같이 돼 있어가지고 사용하시기 편리한 제품인데 가격은 얼마 안 해요. 10,000원 얼마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요거 아니고 이제 전용 커팅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요게 좀 더 작업하기가 좀 깔끔해요. 나중에 이제 커팅한 다음에 이제 후반부 작업이 있는데 작업하기 깔끔해. 저는 요걸로 사용하고요. 요거는 리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을 갈 수 있는 리머가 있는데 바깥쪽을 갈 수 있는 리머는 없어요. 바깥쪽은 뭐 굳이 안 가르셔도 이 커팅기 사용하시면 괜찮긴 한데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바깥쪽과 안쪽을 다 이제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리머가 필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조용할 때 쓰는 가위인데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가위예요. 일반 1,000원인가 2,000원 정도 하는 가위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게 이거 사포인데요. 사포 이거는 지금 600방짜리예요. 600방짜리 정도 있으면 사용하시기에 문제 없고요. 이런 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PET 지간을 내가 원하는 크기로 커팅을 해줘야겠죠. 이제 길이로. 예를 들면 이 정도의 길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마킹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눈대중으로 하신 다음에 커팅을 하셔야 되는데 커팅기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풀어가지고요. 이 정도 해가지고 원하시는 지점까지 맞춰주시고요. 여기 조여주셔야 돼요. 조여가지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커팅기가 보시면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쪽에 두 개 롤러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롤러가 있는데 이 롤러 사이에 요게 딱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너무 짧거나 잘라야 되는 부분 짧거나 이러면은 돌리실 때 이게 좀 어그러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짧은 경우는 이런 커팅기를 사용하시기 좀 부적합하고요. 처음에 길이 재가지고 자르실 때는 이걸로 이 커팅기 사용하시면 좀 편하십니다. 그러셔가지고 대략적으로 저는 자르는 방법 설명드릴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여주시고 원하는 부위에 맞춰가지고 여기 날이 있거든요. 날 부위를 원하시는 그 마킹하시는 그 부위까지 해가지고 맞춰서 조여주세요. 조일 때는 너무 세게 꽉 조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돌리다가 좀 멈춰진다는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조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게 돌려주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퍽퍽한데 어느 순간에 느슨해지거든요. 근데 멈추시고 한 번 더 조여주세요. 이렇게 꽉 조이시고 다시 돌려주시고 돌리다 보면 또 느슨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조여주세요. 이렇게 조여주시고 다시 돌리시고 그러면 이제 얼추 이제 잘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거의 다 파여 있는데 이 정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느슨해질 때 조여가지고 돌리시면은 이제 거의 다 잘렸습니다. 한 번 더 조이시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딱 잘리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렸죠? 이게 커팅기의 장점이 자를 때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게 날이 들어가서 잘리는 거라서 이 바깥쪽 면이 깔끔해요. 날카롭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바깥쪽 면이 날카롭지 않고 깔끔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피팅에 낄 때 오링에 손상이 안 가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 같은 이제 피팅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커팅을 했으니까 이쪽을 좀 다듬어 줘야 되거든요, 리머로. 그러니까 바깥쪽 면은 지금 잘 카메라에 안 잡힐 건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커팅을 사용하시면 거의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리머로 해서 다듬으실 필요가 거의 없으세요. 뭐 간혹가다 다듬어야 될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날이 무뎌지거나 했을 때 웬만하면 거의 그냥 쓰셔도 되시고, 이걸로 이제 뒤에 있는 거나 아니면 전용 리머로 해가지고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관을 돌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리머로 사용하게 돌리셔도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죠.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서울만 가는 건가고 이렇게만 하시면 되시고요. 하시고 한 번씩 보세요. 보고선 됐네 싶으시면 그만하셔도 되시고, 안 되시면 좀 더 이렇게 가셔가지고 약간 힘주셔서 가셔야지 이제 좀 매끄럽게 돼요. 하시고 보시면 다 됐고요. 보시면 이렇게 PTG가 이제 가루들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번 하셔가지고 다 털어내시고요. 안 된 것들은 이제 발 한번, 그리고 이제 끝 부분에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게 좀 다듬어 가지고 좀 깔끔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걸리는 거 없이, 나중에 역시 떨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좀 깔끔하게. 제일 중요한 거는 끝부분이 이제 약간 칼날처럼 날카롭거나 이러면 오링이 찢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없게끔 해주시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베로사의 피팅에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이제 이 피팅을 꺼내시면은 안에 오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링이 3개가 처음에 들어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하면서 하나 써가지고 2개만 남아있는 거고, 여분의 오링입니다. 이거는 꼭 챙겨주세요. 이제 지퍼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 보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 저번에 피팅편 저희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중돼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안에는 3중으로 오링이 들어가 있고요.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는 블로그 한번 보시면 되십니다. 3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커버 쪽에 하나 링이 더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닫히는 방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제 이 PETG관을 이 컴프레션 피팅에 껴야 되잖아요. 일단 보시면 안에 이게 잘 보시면은 이게 오링이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실 수 있어요. 당연히 처음에 하시는 거는 깨끗한 상태겠죠. 혹시 모르니까 오링이 뭐 이렇게 까진 게 있나 없나 한번 보시고요. 이걸 장착해 줄 건데 그냥 장착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장착하는 경우 그냥 이 상태에서 이게 다 꺼내져 있는 상태에 지금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테스트 할 때는 이게 낄 때 쉽게 잘 껴져요. 이렇게 별로 빡빡한 거 없이 잘 껴지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밴딩을 하거나 이제 알맞게 잘라서 실제로 시스템에 장착을 할 때 이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 여러 부품들이 있으니까 좀 협소하잖아요. 그리고 무작정 세게 힘을 줘서 낄 수도 없고, 왜냐면은 예를 들면 CPU 블럭이나 그래픽카드 워터 블럭 같은 경우 위쪽이 아세탈이나 아크릴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이게 좌우로 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무작정 세게 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물을 약간 이제 대접에다 물 살짝 떠가지고 물 한 명에 적신 다음에 껴시면은 좀 더 편하세요. 아니면 여기 안쪽에 손가락이나 이렇게 손가락에 물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면 여기 약간 윤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끼시면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굳이 이렇게 컴프레션 피팅을 커버랑 분리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끼셔도 무관하세요. 그럴 때는 일단 그거는 요령이고 팁이고요.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껴볼게요. 처음에 끼면은 이렇게 끼면 약간 좀 빡빡해요. 이제 바로 딱 들어가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부분을 잘 이제 처리를 안 해주시면 부드럽게 이게 끼실 때 보통 이게 잘 쑥 안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막 돌리거나 막 이렇게 돌려서 넣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돌려서 만약에 약간 이게 꺾여서 이런 식으로 꺾여서 살짝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시스템에 장착할 때는 일자로 꽂기가 힘든 경우가 생겨가지고 약간 이게 꺾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여기 안에 있는 오링에 손상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링이 있으면은 여기가 들어갈 때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쏙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꺾여서 들어가면서 여기 오링을 깎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오링 같은 경우 이제 미세하게 물이 새는 것들을 이 고무의 장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조여주면서 물이 안 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좀 그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 물을 묻혀 가지고 장착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한번 물 묻혀 볼게요. 아직 물 옆에 떠놨는데, 물을 살짝 묻혔거든요. 물을 살짝 묻혀서 작업을 하시면 그냥 쑥 들어가요. 완전 이렇게 그냥 매끄럽게 쑥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작업이 훨씬 편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시스템을 빌드 하시고 그때 이제 장착하실 때는 먼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PETG 간에 커버를 이렇게 피팅 커버를 씌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간에 넣어주시고요. 딱 넣으면은 끝 딱 닿는 게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까지 넣어주시고, 링을 이렇게 해서 끝에까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커버를 돌려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PETG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의 이게 눈에 띄게 보이진 않는데 약간의 휘어질 수가 있거든요. 살짝 뭐 이 정도?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 근데 그 이상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다가 이게 쏙 뽑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꽉 조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뭐 나사처럼 이 PETG가 조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누수를 막아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오링이거든요. 그래서 오링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누수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링은 항상 주의하셔서 다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PETG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좀 휘거나 이러시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묻혀서 작업을 하면은, 살짝 묻혀볼게요. 다시. 네. 그냥 이 상태에서 커버를 안 빼고도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하실 때 한마디로 노하우예요. 실제로 작업하실 때 시스템에 장착하셨을 때도 이렇게 물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거 좀 알고 계시고 작업하시면은 실제로 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이제 뭐 이런 간격이 있는 스로를 해서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약간 길어가지고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커팅기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조금 잘라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한 1mm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좀 그럴 경우는 이런 커팅기를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 전용 커팅기 사용하셔도 잘 안 잘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거 있죠, 적용용 가위, 요거를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요걸로 잘라 주실 거예요. 어떻게 자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잘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짝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돌려가면서 자르면 이게 또 잘립니다. 약간 고무는 아닌데 되게 연한 플라스틱의 느낌이에요. PETG 간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잘려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당연히 여기는 살짝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손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하게 자를 수가 없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듬어 줄 건데, 어떻게 다듬어 주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거 사포를 이용해서 갈아 주실 거예요. 갈았던 흔적이 보이죠? 가실 때는 그냥 가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물 살짝 찍어 가지고 물로 하시는데, 물 나면 좀 더 부드럽게 됩니다. 네, 좀 어느 정도 부드럽게 좀 평탄하게, 그러니까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포라는 거는 부드럽게가 아니고 평탄하게 어느 정도. 이게 이 가위로 자르면 약간 여기가 울퉁불퉁하거든요. 선이 일직선이 아니어가지고. 이따 봤을 때 약간 삐뚤삐뚤 잘린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갈아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리머를 이용해가지고 좀 갈아줄 겁니다. 리머를 이렇게 힘을 줘서 좀 하면 이렇게 많이 잘려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사포로 갈아줘야 되니까 너무 부드럽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렸으면은
다시 사포로 해가지고 좀 생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거의 완료가 됐어요. 딱 보시면은 거의 뭐 깔끔해요. 커팅기로 자르는 거랑 진배 없이 깔끔하게 잘립니다. 여기 남아있는 것들만 좀 제거해 주시고, 여기 안에 있는 이제 먼지, 이 아크릴 가루 같은 경우는 이게 불어서 한번 없애주시고, 좀 깨끗하게 하시려면 물을 이용해서 물로 한번 세척해 주세요. 세척해 주시고 말린 다음에 이제 작업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 PETG 관을 이용해서 컴프레션 피팅이나 연결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커팅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미세하게 커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이제 PETG 뭐 재단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연습하시다 보면은 별거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하실 때 좀 편리하게 하시려면 물을 살짝 식어서 이렇게 끼시면 편리하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 오링은 항상 주의해서 손상 가지 않게 작업하시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PETG관 말고 PVC 호스랑 EPDM 호스 연결하는 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이 PVC 호스랑 그다음에 EPDM 호스 이 두 가지를 전용 피팅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피팅이랑 이 호스를 내경 외경 고려하셔가지고 뭐 이게 10에 16, 뭐 13에 16 뭐 이런 식으로 그 규격이 있거든요. 그 잘 내경이랑 이거 보여드리면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베로사 피팅인데, 이 피팅 같은 경우는 PVC용 피팅이기 때문에 커버를 열었을 때 별도의 이제 오링 같은 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자체에 수축하거나 늘어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거 자체가 이제 누수를 막는 역할을 하고요. 그냥 끼워주시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해요. 이거 같은 네, PVC 호스나 이 EPDM 호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이 전용 커팅기를 사용하시면 깔끔하게 재단이 됩니다. 이거 이제 잠금 장치인데 이거를 이제 온으로 하셔가지고 딱 열심히 이렇게 열리고요. 원하시는 부위에 맞춰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홈이 있거든요. 홈이 있어요. 홈에다 넣으셔가지고 딱 하시면은 아주 단면이 깔끔하게 작업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일반 가위로 하셨을 경우는 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가위로 자르면은 잘 잘리지도 않을 뿐더러 잘랐을 때 여기가 이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약간 단면이 안 맞아요. 일자로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가위로 자르시면 부적합하고, 얘는 필수로 하나 구입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거 만원도 안 해요. 한 5,000원, 만원 요 사이로 알고 있는데 요거 하나 구입하시면은 PVC 호스 자르시기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EPDM 호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잘라주시면 되시고요. 가위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쁘게 안 잘립니다, 단면이. 네, 이거는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이 컴프레션 피팅 있죠?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빡빡한데 딱 해가지고 이 안쪽에 이 끝면까지 딱 닿게끔 해서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을 해서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돌리다 보면은 빡빡해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조이시면 되는 건데, 실제로 시스템이 하실 때는 공간 협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속 조이시면은 얘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블럭에 맞춰서 이게 블럭을 세게 조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블럭이 파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이시면 힘들고, 만약에 좀 뻑뻑하게 돌아간다, 이 커버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은 커버를 호스에 먼저 껴주시고 결합을 해주세요. 이렇게 피팅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돌려 넣어줄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돌아갈 때 이 호스랑 마찰 력 때문에 잘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을 떠났는데
이쪽으로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묻혀주세요. 이렇게. 이게 뭐 실제 시스템이 뭐 이렇게 달려있겠죠? 여기다 손으로 해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묻혀주세요. 물이 뭐 혹시 뭐 떨어져가지고 시스템에 손상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돌려주시면은 훨씬 수월해요. 그냥 돌리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면은 끝까지 싹 돌아갑니다.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 PVC 호스 같은 경우는 웬만한 힘으로 잡았던 게 저희가 안 뽑혀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이제 그 수로 구성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PET 지간이나 이런 것보다 좀 안정성 면에서 좀 더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로가 급격하게 꺾이거나 아니면 이제 시스템 내부에 보이지 않는 쪽에 뭐 예를 들면 파워 가림막 하단 부위에 수로가 지나가는 쪽을 구성하실 때는 PET 지간보다는 이런 PVC 호스나 아니면은 이제 보여드리지 EPDM 호스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안정성이 좋다는 말씀. 그리고 어차피 밖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EPDM 호스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EPDM 호스 같은 경우는 발음이 잘 안 돼요. EPDM 호스, 그냥 까만 호스라고 해요. 까만 호스 연결할 때는 이 PVC보다는 좀 힘들어요. PVC는 약간 유연하거든요. 되게 말랑말랑한 게 더 강해요. 말랑말랑한 성질이. 근데 이 EPD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억세요. 되게 단단하고 그냥 딱 만져보면 되게 견고하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성이 중요한 시스템, 연구소나 이런 데 들어가는 시스템, 연구용 목적으로 아니면 뭐 딥러닝 시스템 같은 경우 있죠. 이게 작업용으로 쓰이는 그런 외관적으로 이뻐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안정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사용하실 때는 보통 요 EPDM 호스가 들어가거든요. 요거를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PVC 호스 고를 때처럼 내외경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거에 맞는 피팅으로 구입하셔야 되고요. 잘 모르실 경우는 판매자한테 진짜 문의하셔가지고 구입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 내경이랑 여기 컴프레션 피팅 여기랑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경도 마찬가지로 이 커버 라인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맞는 사이즈를 잘 구입하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10에 16짜리로 구입했고요. 저는 요거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용 시스템에서는 모라라고 하죠. 외장 라디 그 세트를 해가지고선 작업하실 때도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작업하는지 설명 드려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빡세요. 이거 넣고 돌릴 때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엄청 이게 마찰력이 강해가지고 이게 아까랑 똑같이 이걸 넣어주고 결합을 한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넣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 피팅이나 결합할 때도 굉장히 빡하게 들어가요. 거의 이렇게도 잘 안 빠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성에는 좋죠. 이렇게 끼시고 돌리실 때도 아까 이 부분에 마찰이 생겨 잘 안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용해서 물을 좀 묻혀주세요.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작업해 주시면 돼요. 벌써 여기 들어가는 것도 엄청 빡빡해요. 이렇게 밍밍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컴프레셔 피팅에 PET 지관이나 이런 PVC 호스, 그 다음에 이런 EPDM 호스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저번에 피팅과 수로, 그리고 실제로 수로를 이루는 이제 PET 지관이나 PVC 호스, EPDM 호스를 이제 피팅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커팅하는 방법 등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뭐 CPU 워터블록부터 해가지고 쭉 커스텀 튜닝 PC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이제 부품들, 분해법, 청소법,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용하는 팁 같은 것들 몇 개 다 알려드렸고, 여기까지 이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제가 좀 재밌는 사람인데, 재밌게 좀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제가 봐도 좀 요즘에 노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유튜브에 익숙해지면은 좀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좀 지켜봐 주시고요. 꾸준하게 동영상 업로드하고 블로그 포스팅 하니까요. 계속 방문해 주시면은 좀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튜닝 PC를
맡기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깔끔하게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멋있게 제작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랭킹이었습니다.